이어서 ICH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ICH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이라는 이 명칭으로 1990년 4월 브뤼셀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 ICH는 특정 국가의 규제기관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의약품이 국가에서 국가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여러 나라로 이제 팔려가면서 규정에 대한 이제 조금 하모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통일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실제 허가 과정이나 실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약 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모여서 이 ICH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ICH의 퀄리티 비전은 이제 보면 이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사이언스 과학적인 것이 이제 강조된 이 의약품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Harmonized and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을 디벨롭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결국에는 Harmonized인 거죠. 우리 좀 통일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ICH가 탄생을 했고요. 여기 실제 표식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Harmonize, 우리 함께 잘 만들어 보자 라는 거가 이 중점적인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서 6번째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약 역사적으로 봤을 땐 정말 뒤처져 있던 팔로워였는데 이제 2016년 11월에 ICH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상징적인 이벤트가 된 거죠. 그리고 품질 관련 규정, 주요 규정은 Q7, 8, 9, 10, 11이 있는데 주요 GMP 관련 규정은 이제 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이랑 11은 이제 이런 그 GMP 또는 그 의약품을 디벨롭 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벨롭먼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9 같은 경우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어세스먼트 할 건가에 대한 절차. 10은 이제 퀄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럭 서브스턴스, 그러니까 DS라고 하는데 API라고도 하죠. 이런 그 드럭 서브스턴스를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한 품질 규정입니다. 그래서 ICH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FDA나 EMA나 한국의 규정들보다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개가 이제 규정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각 국가나 레귤레이션을 하모나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통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차용을 하다 보니 항목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항목들을 각각 보시면 개론적인 측면에서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리고 퀄리티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적인 측면, 그리고 빌딩 앤 퍼실리티,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제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그 관련된 프로세스 이퀴먼트, 그러니까 프로세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테이션, GMP에서 다큐멘테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레코드 할 건지 다큐멘테이션을. 그리고 주요 로 머티리얼이나 원자재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 실제 생산에서에 대한 내용과 그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in-process control. in-process control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프로덕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길 수 있잖아요. 되게 뭐 한 짧게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뭐 몇십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QC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 적인 측면에 in-process control이 있습니다. 그리고 packaging and identification labeling of APIs and intermediate. 그러니까 이런 그 API나 intermediate에 대해서 어떻게 패키징 할까, 포장을 어떻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ID를 어떻게 할 거냐, ID 라벨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사서 음료수는 다 먹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게 물이라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라벨링은 음료수에 대한 라벨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큰 임팩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물통 안에 있는 물질이 그 음료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거고요. 또한 storage and distribution, 이제 보관, 유통적인 측면, 그리고 그 QC, 랩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validation. validation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valid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change control, 변경 관리, 그리고 rejection and reuse of material. 그러니까 우리가 raw material이나 중간중간에 그 intermediate API가 우리 시험 성적 QC 컨트롤에 미트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rejection, 그러니까 얘는 사용해서는 안 돼 라는 rejection을 하는 거고요. 또는 예를 들어 라벨이 잘못 붙었으면 이걸 어떻게 reuse 할 건가, 라벨, 그리고 뭐 매트리얼에 대해서 어떻게 reuse 할 건가에 대한 reUse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판했을 때 시장에 시판했을 때 complaint, 그 불만이나 회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부 이제 용역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을 거고요. QC에 대한 부분을 맡길 수도 있을 거고, 뭐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부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랙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이제 유통할 때 관련해서 에이전트, 그리고 브로커, 이제 이렇게 엮어주는 브로커들도 있을 거고, 그런 트레이더, 무역상들도 있을 거고요. 그 디스트리뷰터, 유통하는 그런적인 측면, 그 유통하면서 실제 리패킹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라벨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라벨링을 해야 되지만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로 라벨링을 해야겠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규정. 그리고 앞에서 이제 주요 그 프로덕트를 고려를 한 게 보통 케미컬 의약품에 대해서 고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이드라인은 이제 보통 셀 컬처나 퍼멘테이션, 그러니까 배양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API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하게 그 특이한 가이드를 이제 좀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API, 그러니까 그 유효물질을, 의료 유효물질을 이제 임상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여러 용어들에 대한 해설을 이제 마지막에 하고 있죠. 그리고 PICS. PICS는 이제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이라고,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스펙션도 중요하고요. 코어퍼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아까 ICH에서는 하모나이제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우리는 서로 좀 돕자,
특히 인스펙션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고요. ICH는 이제 시작 단계부터 전 세계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했다라고 하면 이 픽스는 유럽에 한정해서 스타트하게 됩니다. 1970년도에 EFTA, 그러니까 유럽 내에 상호 무료 트레이드, 그러니까 상호 교역을 할 때 좀 관세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기관 내 산하의 PIC이라는 이름으로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이제 픽스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픽스로 확대되고요. 초기에 PIC일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은 나라가 가입 안 했지만 이제 픽스로 확대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고요. GMP 규정은 EMA 기본 산하다 보니 EMA 규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규정은 이 픽스에 대해서 훨씬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의 초기 목적은 실사에 대한 상호 인증.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럽에는 참 많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또는 독일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어떤 A 의약품을 만들었잖아요. A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독일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으면 여기서 인스펙션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인스펙션을 해서 승인을 했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A 약품을 다시 이태리에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얘가 또 인스펙션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랑 인스펙션에 대한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회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유럽에는 이 두 개의 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수십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하려고 하면 이제 인스펙션을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픽스에 가입하면 우리 실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독일에 너희가 독일에서 감사를 했다면 이 감사 내용을 이태리한테 공유를 해서 상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게 초기 목적이었고요. 또한 GMP 규정에 대한 조화, 아까 말씀드렸던 ICH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실사 절차에 대한 일치화. 그래, 우리 실사를 좀 절차를 일치화해서 좀 같이 가보자 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실사자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실사 절차를 교육하는, 그리고 또는 이런 이제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보 교환하는, 그리고 교환된 정보는 상호 기밀 준수를 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픽이 초기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1970년대 때는 이제 10개국이 가입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픽의 강령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국가 가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995년에 이제 픽스로 확대되면서 8개국이 추가됐고,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52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ICH 같은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국가가 하는 게 맞아요. 국가가 하는 건데, 이 픽스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이 하는 겁니다. 규제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픽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을 한 거죠. 그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의약품이랑 식품에 대한 규제하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의약품은 그 예시 말고 의약품이랑 동물의약품에
사람의약품이나 동물의약품의 규제기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약품은 A가 하고 동물의약품은 B가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픽스에는 이제 각각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A도 픽스에 가입해야 되고 B도 픽스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는 이제 가입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그 규제기관 자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